이게 다 그럼 학생들이 만든 학생들은 만든 건 아니고요. 네. 해외에서 좀 특이한 발명품들을 구입해서 이런 직접 구입을 했습니까? 예, 이건 일본에서 구입한 건데요. 우산입니다. 이렇게 하면 손을 잘 쓸 수 있도록. 어깨 그 손잡이가 되고 네. 두 손은 이제 그래서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 예. 자, 이거는 뭡니까? 공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이라면 그냥 놀 수 있죠. 네. 이제 그런 놀 수 있는 공도 되지만 네. 이게 붙으면 뭐냐면 비행 접시처럼 날릴 수도 있거든요. 이거 원반 던지기. 원반 던지기로 네. 이렇게 던질 수 있습니다. 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 위대한 학생들 뒤에는 위대한 스승, 선생님이 계십니다. 발명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요. 학생들의 발명 교육에 힘써 오고 계시는 보성고등학교의 정호근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보성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정호근입니다. 그리고 발명을 사랑하고 학생들과 함께 발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선생님이라 하면은 좀 학생들 뒤에서 음지에서 이제 학생들을 도우고 스포트 해주고 네. 보통 가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오늘 또 선생님 나오신다고 하니까 또 검색을 해보니까 대한민국 발명교육 대상을 받으셨고요. 올해의 과학교사상, 그리고 발명의 날 대통령상, 과학의 날 대통령상, 올해의 신지식인 국제창의력 올림피아드 한국인 최초의 또 심사위원, 특허증 발명교육 마스터. 이거 뭐 오늘 읽다가 이거 4시 특허증 다 가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학생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네.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학생들 이거 발명 교육 가르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정홍 선생님은 그 발명 교육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시고 또 교육을 하시는지. 대학생 때 저도 특허청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학생발명 전시회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또 참가해서 네. 또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 그래서- 특허청 발명대회 출신이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특허청에서 했던 발명대회에서 수상을 하고 교사가 된 첫 번째 케이스가 저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발명에도 관심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과학교사로 학생들 같이 지도하고 있는데 네. 실은 과학 안에는 굉장히 많은 발명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생들과 좀 더 재미있게 하는 과정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고 제가 하나만 질문해 드릴게요. 갑자기요. 네. 학생들이 가장 많이 내는 것이 어떤 종류의 발명일까요? 어떤 종류냐? 어떤 종류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일까요? 그 실생활에 좀 사용되는 뭐 그런 제품이 아닐까. 맞습니다. 역시 그 가장 많이 내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학생이 자주 사용하는 학용품에서 이제 자기가 늘 쓰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딱풀에 풀뚜껑이 없어지지 않는 방법. 빼고 쓰다 보면 어디 굴러 가고.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학생들은 가장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 있었고 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꼈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끈을 달대든지 아니면 경첩을 달대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10명이면 보통 한 4명 정도, 3명 정도는 그 아이디어를 내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주변으로 조금 더 확장시키는 과정,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발명 교육에서 제가 했었던 발명 교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발명 교육의 그거는 기본 ABC는 불편함을 느끼고 그 불편함을 느낀 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아이디어로 나오고 그걸 구체화시키는 게 발명인데 그 정석을 학생들이 아는군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지, 끄집어낼 수 있는지라는 것들이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교육 과정 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나 아니면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네. 한번 제가 심사관님을 네. 제가 놀리켜드릴 것 같은데요. 놀려드리는 게 아니고 놀래켜드리는 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통입니다. 통에 아무것도 없죠. 저 보이세요? 잘? 네, 잘 보이시죠? 네네. 자, 잘 보이실 겁니다. 제가 잘 보이시는데 자, 여기다 마술사가 마술 걸면 이렇게 꽃이 나오거든요. 네, 이게 분명히 없었는데. 네, 맞습니다. 꽃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원인이 뭘까? 학생들과 함께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네. 마술사들은 이런 마술을 갖다 통해서 즐거움을 주지만 네. 발명가들은 그 원리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과정이 무엇일지를 생각해보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학생들과 보면 초등학생들 특히 용수철에 대한 원리를 갖다 많이 배우는데요. 네. 그 용수철의 원리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있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은 이러한 원리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을 학생들과 수업 시간을 통해서 생각하다 보면 좀 더 재미있는 발명 수업 또 재미있는 과학 수업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뭐 다른 거 소개해 주실 건 없습니까? 네, 이것도 네. 많이 있는데요. 네. 학생들이 대부분 공이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대부분 축구공 아니면 배구공
농구공 이런 걸 갖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조물을 가지고 만들어서 사용하는 놀 수 있는 네. 공들이 오.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들었다 커졌다라는 네, 네. 공들. 이런 공들도 공이라는 어떤 고정관념을 깨고 그 고정관념을 새로운 아이디어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 주변에서 잘 찾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배우는 과목에서 그 과정을 찾는 것들도 중요하고, 네. 세 번째는 우리 주변의 것들을 바꿔보는 바꿔보는. 과정들, 아이디어를 생각해보는 과정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려면 본인도 어떻게 어떤 그런 방식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어디서 교육을 받습니까? 안 그러면 그게 실은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냐면 우리나라에서 발명 교육은 이제 아이디어를 찾아라라는 것들이 이제 과정이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 세계를 저도 돌아다니면서 이러한 자료들을 얻고 그 자료들을 가지고 학생들과 이제 소통하면서 교육을 해보고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흔히들 보면은 뭐 트리즈 기법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뭐 가르치는 저희들도 실은 트리즈 기법을 갖다 이용하고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다양한 아이디어 방법들을 갖다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갖다 한번 구현해보는 과정들이 그렇죠. 네. 제일 필요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기쁨을 느낀다면 다음번에 또 도전할 또 수 하는 있거든요. 거죠. 그렇습니다. 재미를 붙이고 하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저는 특허청에서 이런 발명 대회를 갖다 운영하시고 계시고 다양한 아이디어들 좀 배울 수 있는 온라인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어 주셔서 네. 그런 것도 굉장히 감사하게 아, 그것도 생각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계시는군요. 네.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 발명, 에디슨이나 뭐 노벨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특별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너는 공부나 해라 시간이 없는데 뭐 발명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학생들을 우리 또 많이 가르쳐본 우리 선생님 입장에서는 자 발명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은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네. 실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직접 해보는 겁니다. 발명 과정을 통해서 있었던 것들을 직접 만들어보고 그걸 갖다 가지고 원리들을 찾아보고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그 발명에서의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창의력입니다. 네, 근데 이제 창의력을 갖다 이제 보통 얘기를 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그 제일 낮은 수준이고요. 이제 본인이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높은 수준의 창의력입니다. 네. 근데 발명이라는 것들이 본인이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해결.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그렇네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발명이라는 프로그램이 해외에서는 영재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발명을 잘하는 친구들은 이제 영재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 선생님께서는 그 발명 교육을 하신 지 한 몇 년 됐습니까? 이제 올해로 20년 됐습니다. 20년. 그러면 그동안에 정말 수많은 또 발명 교육을 해오신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좀 이렇게 똑똑한 뭐 그런 사람 말고 이런 사람 좀 에피소드가 있고 이런 애는 정말 좀 기억에 남는다. 좀 대발명가는 아니지만 그런 좀 학생이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시죠. 그 남자의 자격에 나온 학생인데 남자의 자격이면 예전에 몇 년 전에 그때 홍교육이라는 학생이 나갔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 홍교육이라는 학생이 이제 그 만든 발명품이 네. 고등학교 학생이나 이렇게 그 대학교 학생이나 네. 공부하다 보면 잠이 계속 네, 오니까 졸리니까 그 잠을 깰 수 있는 대체하는 방법. 네, 깰 수 있는 방법인데 전기 충격으로 깰 수 있는 방법. 충격으로. 예, 직접 주변에 있는 걸 가지고 만들고 네. 그다음에 그걸 갖다 이제 가지고 시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그 학생은 물리학에 관심이 없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네.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수시로 가지 않고 정시로 이제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네. 서울대 산업공학과에 또 전기공학과 입학했습니다. 예, 근데 더 창업을 더 하기 위해서 꿈꾸고 그래서 이제 지금도 대학을 다니고 지금 군대 갔지만 계속해서 창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발명 교육의 아버지 보성고등학교의 정호건 선생님과 함께 학생들의 발명 이야기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발명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